목표가 수합이 되어봤어요. 하반기에 서류 15개에서 17개 정도 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한 3, 4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서류 합격이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해요. 그마저도 AI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4년대 다니고요. 학점은 3.46에 인턴 2회나 있네요. 사회공헌팀과 마케팅팀에서 했고요. 카페, 영화관, 편의점, 알바 경험도 있고 토익이 800 넘고요. 토스가 6고요. 근데 은행이랑 영업관리, 영업만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야 많겠지만 정말 핵심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 스펙 혹은 더 낮은 스펙의 친구들도 서류가 척척 붙고 면접 보러 다니는데 저만 아직 목표가 서합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무섭고 막막해집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이 막 정말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유달리 나만 같은 친구들의 비슷한데 그런 친구들에게 솔루션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자분의 이력서나 자소서를 명확하게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지원자분들이 오셔서 저 계속 떨어져요 하고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 자기소개서를 아니면 본인의 서류를. 근데 그거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을 때가 있는데 바로 지원한 직무랑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소개서랑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매칭이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적어도 어떤 A라는 회사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네. A라는 회사에서 찾고 있는 그 인재에 맞는 자기소개서나 예. 거기에 조금은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이력서를 내셔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그냥 뿌리기만 하면 사실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회사가 들어오고 싶은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는 그런 어느 정도 상상이 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자기소개서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류 합격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넣어주면 그다음 좀 올라간다. 어느 정도 회사에서 찾고 있는 그 직무, 아까 제가 왜 잡포스팅에 있는 그런 단어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핵심 역량들이나 아니면 계속 갖고 있는 것들. 그 단어 그대로 써라. 그게 어느 정도 매칭이 좀 돼줘야 되는데 나는 나의 경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이 회사의 이 직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커넥션이 전혀 없이 써놓은 거죠. 그러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이 직무에 맞는 분인가? 라고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고 다시 되물은 건데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너무 좋은 거야 그 경험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영업관리를 뽑는데 국내 영업이잖아요. 해외 갈 일이 없어요. 자신이 이제 미국에서 인턴 생활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얘기를 정말 많이 써요. 그쵸? 웃으시는 아니, 글로벌 맞아요. 역량 좋긴 하죠. 뭐 먼 미래를 보면 필요하긴 합니다. 당장 백화점 영업관리를 뽑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 백화점 영업관리 알까? 그게 후순위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본인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니까. 좋은 예시예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스펙이라는 게 실제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건 회사에 원하는 스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만족의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력서는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면접을 제가 우리나라 4대 백화점 면접을 다 봤어요. 다 떨어졌죠. 실제로 백화점? 예, 백화점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백화점 다 봤는데 다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리 못 떴지만 내가 면접에 갔을 때 할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향 자체는 영업 관리나 매장 관리에 대한 성향이 맞지 않는데 일단은 그 당시 때는 그쪽이 취업이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나는 영업 관리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자소서는 그래도 잘 쓰니까 써서 내고 다 붙었는데 실제 면접에서 물어볼 때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원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바에는 내가 하고 싶은 직무로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전략기획 컨설팅으로 직무에 턴해서 그걸로 막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면 수요는 적지만 내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잘 됐었던 거.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렇게 TO가 적은 직무에 도전하는 게 내가 할 말이 많다면 그래도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냥 본인이 성향이 맞거나 그렇게 얘기거리가 많다. TO라는 것도 자기는 몰라요. 회사가 정하는 거지. 그리고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상대랑 뭐 경쟁했을 때 어떤 직무에서 내가 좀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제가 백화점에서 안 됐던 거는 대부분의 백화점에 지원하는 분들은 백화점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그 경험 다 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백화점을 그렇게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잘 가서 물건 사지도 않는데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저는 예전에 럭셔리 브랜드에 있는 그 백화점을 지원을 했을 때 지원 동기로 봤을 때 정말 할 얘기가 없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럭셔리의 백화점인 거고 여기서 부자들이 많이 향유하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여기 지원했다라고 해서 면접관이 웃으시면서 그냥 여기서 부자 못될 텐데 라고 하셨고 그냥 긍정적인 피드백 받아들이고 탈락을 하긴 했었죠. 진짜 마이웨이로 간 거.
할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 회사를 분석하더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하고 싶었던 게 솔직히 많이 부족했던 거죠. 스스로 봤을 때. 근데 이거 되게 직관지표네요. 자소서 쓸 때는 뭐 이런저런 말 쓸 수 있는데 면접 때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해서 할 말이 있을까? 그게 면접 질문하면 꼬리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 명확하게 있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끊겨버리는 거죠. 흐름들이 계속.